문정권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은 황장수 뭐 큰일 났다, 어쩐다 이러는데 뭐가 큰일 납니까?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어디에 기울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기성의 정파에 제가 거기에 기웃거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정파하고의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뭐 한국당이든 뭐 바른미래당이든 다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을 누구를 의식하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안보 문제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런 톤들은요, 저 나름대로의 축적된 경험과 또 정보 등을 통해서 종합시켜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제가 이 지금 문정권의 정상회담 작업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이 마치 한반도 통일이 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를 갖다가 괴롭히지 않으면서 사는 세상이 이룩되면, 이런 걸 정말 선의를 모르고 거기에 저주를 해댄 황장수는 뉴스 브리핑을 문을 닫고 그야말로 반성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또 일이 잘 안 되고 과거에 6.15나 14처럼 북한이 또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정권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반성을 하고 정권을 내놓고 전부 스스로 깜빵이나 사저로 돌아가겠습니까? 누가 확률이 더 높은지, 만약 그렇게 하겠다면 저는 제가 말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누가 확률이 더 높을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역사는요,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발전을 하는데요,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은 절대로 역사의 발전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자, 이 정권요, 이명박의 비리농단, 국가를 자기의 사익 경제에 한마디로 사업체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연일 자기 회사를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지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정권은 안보농단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익농단, 사익농단이라고 합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위해서 국정을 농단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에 한마디로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 농단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문재인 현 대통령은 무슨 농단을 했느냐? 안보농단을 했는데 그 안보농단에 축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팔은 임종석, 왼팔은 문정인. 바꿉시다. 문정인이 그래도 연배가 있으니까 오른팔로 해줘야죠. 오른팔은 문정인, 왼팔은 임종석.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순실은 사인이었지만은 임종석과 문정인은 공인이지 않느냐, 배설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좋습니다. 임종석은 그러면 배설이 있으니까 그 배설에 벗어나서, 범위를 벗어나서 국정농단을 한 혐의를 물어야 되겠죠. 그런 게 있다면요. 지금 우병우가 깜빵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박근혜 정권 말기에 우병우가 지금 임종석 정도 역할 아니죠. 임종석이 우병우 한 서너 명만큼의 역할을 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우병우는 그래도 최순실과 나눠 맡아서 했으니까 뭐 우병우는 전부 다 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임종석이 레바논 가기 전에 채태원을 독대했는데
국가의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삼성 관계자를 만나서 승마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어색합니까? 거기는 돈이 오고 갔다고요? 거기는 샅샅이 이제 끈이 떨어져서 틀리니까 돈이 오고 간 게 입증이 되었고, 살아있는 권력은 돈이 오고 간 게 틀립니까? 좀 있어야 이제 돈이 오고 갔는가 안 오고 갔는가가 이야기가 되겠지요. 좌우간 안보농단에서 임종석은 현직이니까 빼준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특보인 문정인은 대통령 특보다. 그런데 대통령 특보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급료도 없다며요. 근데 문정인은 항상 말로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개 개인 교수의 사인 차원에서 한 말이다라고 했지요. 항상 대통령 특보로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안보 농단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문정인 나의 특보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특보처럼 말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한 거는 일부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지 전체를 보면 나쁜 게 아니다. 미국하고의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한데 미국하고 지금 관계가 불건전합니까? 그 문 대통령이 다 했던 말 아니에요? 문재인, 네? 당신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된 거는 최순실이 한마디로 대통령의 영역에 개입을 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문정인이 지금까지 쭉 보면 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 정권이 다 따라해요. 문정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중단하면 이 한국도 전략자산이나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옛날에는 정말 저런 빨갱이가 있나 싶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정권이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불가침 협정 등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중국이 말하는 쌍궤 비슷한 이야기도 지금 문 대통령 측에서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문정인이 말하고 나면 문재인이 따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주한미군도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을 했어요. 이제 좀 있다가 보면 문재인이 주한미군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하도 문정인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한국당도 문정인을 좀 찍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은 이딴 한미동맹 균열 발언으로 논란을 흩뿌리고 다니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각종 옹호 발언을 하고 자료 공개 거부로 문정인을 비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2의 최순실 사태가 닥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개탄을 했다고 합니다. 김학용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문 특보의 발언은 사전에 대통령과 조율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뭐 합리적이다 그래요. 그렇다 확신한다 해야지.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김 위원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문정인 특보에게 지급된 업무 추진비 1,000만 원의 상세 내역과 강연에 따르는 항공비, 체류비, 강연료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청와대 출입 기록 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작년부터 문정인이 무슨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코노미에 타고 가겠어요? 적어도 비즈니스 이상에는 타고 가지 않겠어요? 가면 호텔에 그냥 있겠어요? 아마 따라간 식솔들도 여러 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사관이 공항 입구에 한마디로 패스트트럭으로 놓는데 이렇게 대사관 직원들이 에스코트를 하고 차량도 준비해서 태우고 다닐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행사 있으면 행사의 실무는 대사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항공비, 체류비, 그리고 또 외국에 가면 돈은 돈대로 누군가가 대서 가면서 강연을 한번 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에게 강연료도 또 받을 거고, 이러고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청와대 특보라고 이 업무 추진비를 또 별도로 지불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요. 자, 과거에 특보한 분이 저 앞에 자랑 와서 밥 한 끼 산다면서 청와대에서 카드 받았고 뭐 현금도 조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마 문정인도 공식적으로 받은 부분과 비공식적으로 받은 부분이 따로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렇게 다니면서 바람을 잡으려면 현지에서 좀 공작적인 작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미국 정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작업을 하고, 최근에 뭡니까? 끈이 떨어진 한국계 미국의 그 외교 관료들, 그런 사람들도 좀 구슬리고 이런 일들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제 추측이에요. 그러면 뭔 돈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다니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마디로 이제는 조사되어야 되지요. 특정 대기업이 혹시 이런 일들을 지원해 줬는가 하는 것도 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이것 또한 바로 최순실 사태가 되는 거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문정인이 관여하는 한 재단은 한국 최대의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재단 운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돈으로 이런 것들을 다 벌였는가? 여태까지 문정인이 하고 다닌 해외의, 국내의 행사, 해외 방문, 참가한 행사,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사해서 자료를 받아야지요. 자, 그런데 이 김학용 위원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 문정인을 개인이라고 이렇게 아직도 말을 하는데, 이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한때 소문이 조금씩 났습니다. 저는 최순실 이야기를 재벌에 출입하는 이 소식통이 이야기를 합디다. 저는 처음에 정윤회가 다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최고 실세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전부 최순실 쪽으로 줄을 서니 어쩌니 이야기가 들려서 사단 나겠다 생각했는데 사단이 머지않아 나더만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특정 대기업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큰 사단이 날 거다 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웃더만요. 근데 딱 그렇게 사단이 나서 대통령까지 잡아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정인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거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문정인의 대외적 발언은 빙산의 일각이고 물 밑에서 엄청난 작업을 했을 거라고 보고, 문정인이 스스로 미국 안에서도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정인이에게 출입증을 발급해주고 지난해 특보 명함만 300장을 제장해 준 청와대가 문 특보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는 모습에서 제2의 최순실 사태가 심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문정인의 이 안보농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직 국방장관도 알지 못하고 알고 있더라도 한미관계를 고려해 발표 일정 및 수위를 조절하는 대비사안, 이거는 특정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4월 1일 날 실시하고 키 리졸버 훈련은 컴퓨터상으로 하는 도상 시뮬레이션이라서 그대로 다 하고, 실제 기동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독수리 훈련은 이 주변 상황이 남북 관계가 변하게 되면 축소할 수 있다 한 말이 4월 30일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이 잡히고, 그러면서 독수리 훈련 축소가 한국 측에서 정부 측에서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걸 보면 문정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문정인이 기획자야. 그래서 지금 김학용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대비를 어떻게 알고 있냐 하는 겁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2월 27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복수의 세미나에서 4월 첫 주에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거라고 말을 했고, 국내에서조차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언급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이어서 또 지난 3월 1일 미국 PBS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연합군사연습에 대해 추가 연기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은 연습과 다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독수리 훈련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은 국방부 장관이 바지 사장으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송영무가 바지죠. 문재인 송영무하고 싸우면 송영무가 깨갱하고, 최근에는 그냥 태평양 함대 사령관 보고 전략 자산은 오지 말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돼버리면서 이제 똘마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군 내부서조차 특보의 발언을 주목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지 국방위원장인 저조차도 헷갈리고 있다. 그는 학자나 개인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과 대통령의 안보 특보 자격으로 한 발언은 엄연히 다른 거다. 국무총리의 제청이나 국회의 인준도 받지 않은 특보 말 한마디가 국무총리 제청과 국회 청문회를 거친 장관의 말보다 더 큰 무게가 실린다면 과연 대통령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정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문재인도 정상이 아니지요. 자, 송영무가 그냥 청문회 통과했습니까? 무기 불혹하라고 온갖 굴욕을 다 겪으면서 남들보다 한 10배 어려운 청문회 통과를 했어요. 자, 그런데 김학용 위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문정인의 가벼운 입이 학자로서의 개인 의견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라고 확신한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5당 대표 만찬회동에서 문정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에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특보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듯이 문정인의 발언은 사전에 대통령과 조율된 대통령 입장이라는 것이 합리적일 거다. 아니, 그렇게, 이것도 틀린 이야기예요. 문정인은 사전에 자신의 입장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의 입장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정인이 말하면 100% 문재인 수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왜 문정인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냐? 둘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특보 활동에 따른 국민 세금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낱낱이 공개되어야 된다. 반대한민국적 행위를 하고 다니는데 안보 농단을 하라고 국민 세금 쓰고 다니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반드시 규명돼야지요.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 안보 문제만큼은 털끝 하나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는 문정인의 해명이 필요하다. 저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최순실도 자꾸 야당이 두들기니까 문이 나중에 열려서 그 열린 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같이 떠내려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만만한 데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문정인이 제일 만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정인이 성경을 한 구절처럼 가라사대 이야기를 하면 대북 정책이 거기에 맞추어서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일도 되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정인이 좀 있다가 바다가 열릴 것이다 하면 실제로 눈앞에서 바다가 열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정인이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조차도 미국 국방부가 반박 성명을 냈잖아요. 대변인이. 한미 동맹은 그건 이 서로 간에 합의된 사항이지 네가 나가라 해서 우리가 나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문정인이 말을 하면 저거는 한국 정부의 그냥 최고 입장이다라고 지금 주변이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정인한테 지금 국방부도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점점 퍼지는 소문이 박 정권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이나 지금 현재 안보농단을 하고 다니는 문정인, 최순실은 그래도 드러내놓고 입으로 농단은 안 했습니다. 뒤에서 쪼물쪼물했지요. 그 문정인이가 더 죄가 크지요. 자, 지금 총리가 문정인이한테 경고를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이하고 참수 부대니 뭐니 싸움하다가 깨갱해가지고 청와대 임종석의 경고를 받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정인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미국, 한국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 이미 문정인은 상황이라서 문정인 밑에 외교부, 또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이 전부 다 통제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장안에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8면에 보면 특사단이 북미 중일 숨가쁜 외교를 하는 동안에 우리의 역관 강경화는 외교부는 그냥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미단에서 외교부가 빠진 것은 이례적이다. 김정은 회담 제안도 뒤늦게 안 걸로 보인다. 외교부의 주류였던 북미 북핵 라인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인사들은 다 뒷골목으로 밀려나거나 집에 갔고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은 정말 국민 간경화 일으키지 말고 외교부에 그냥 무능에 대해서 자인을 하고 저를 좀 써줄 줄 알았더니만 그냥 얼굴 마담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다니던 그런 다방에 가면 이쁘장하게 생긴 한 40대, 30대 후반쯤 되는 마담들이 앉아가지고 손님을 살살 녹입니다. 그 밑에 레지라고 부르는 젊은 여성들이 이제 차를 이렇게 따르고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장인 줄 알았는데 그때 또 어른들이 왜 그런 데 가면서 어린 애를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 사람은 얼굴 마담이에요. 실제 그 다방 주인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얼굴 마담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다방 마담이란 말.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문정인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특보라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부의 급수로 보면 공무원 급수로도 예외입니다. 상근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과거에 특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꼽을 때는 그냥
자리 좀 옆에 두기는 둬야 되겠는데 자리를 시키기는 좀 그렇고, 그런 사람한테 특보를 줘가지고 좀 챙기는 그런 정도의 일을 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나 마나가 특보지요. 그런데 이 문특보는 이스나 마나 특보가 아니라 진짜 실세 특보입니다. 자, 이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마음이고, 그 다음에 특보를 임명하는 절차도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보하고 장관하고의 어떤 힘은 누구한테 있냐? 그건 대통령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는가에 딸려있죠.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 문재인 마음인데, 그래서 송영무가 문정인과 참수부대에 가지고 붙었을 때 그냥 청와대가 송영무에게 경고를 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송영무는 찌질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정인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보세요. 장안의 재벌이고 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문정인이 최고 실세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부서 한 너댓 개를 문정인이 다 컨트롤하고 장악하고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온갖 말을 하고 다니는데도 문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번 뭐라 하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문정인은 대통령도 손을 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 언론은 문제적 남자 문정인, 문재인 속마음 비추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연합훈련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그 남자의 발언은 국방부 장관의 비난을 사고 외교 분야 전문가들의 비난을 사고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국방부 장관과 다투고 야당의 거센 지탄을 받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문정인의 깜짝 발언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거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속마음을 문정인의 입을 빌려 슬쩍 던져보는 게 아닐까요? 그러길 바래요. 왜? 그래야 문정인이 안보 농단을 해서 비리가 발생을 해서 집에 갈 때 패키지로 같이 싸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저렇게 위치에, 지위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똥파리가 붙게 되어 있고 비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못 낸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내지. 문제가 없으면 그래 이게 다야 봐봐 100번 봐 하고 주지요. 자, 떠드는 놈 또 집어넣자. 누가 떠들어? 감히 문정인이한테. 우리는 문정인, 문재인 이름도 똑같은 이 영화 아이언맨 보면 이제 하얀 아이언맨에서 빨간 아이언맨도 나오는데 다 크게 보면 아이언맨 덩어리들이. 그래서 이 둘은 이름도 비슷하지만은 생각도 똑같고 그냥 한 박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 특보하러 가면 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한 사람이 또 특보하러 가면 바꿔서 대통령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름도 헷갈리니까. 어쨌거나 나중에 갈 때도 패키지로 같이 간다라는 거는 이건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